미래 컴퓨터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응용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신소재 분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핀이라고 결국은 이제 소재 분야인데요. 소재 분야인데 지난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이제 전기로 통하는 컴퓨터에서 빛을 통하는 컴퓨터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럼 빛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빛을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고 두께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신축성도 강해요. 그래서 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의 이렇게 몸에도 이제 부착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접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래핀하고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반도체 기술 공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보다는 쉽게 기존 전자장치를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새가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뒤틀린 모양으로 돼 있고, 이제 벌집 구조로 돼 있는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인데, 이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한 10만 분의 1 정도니까 뭐 거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신소재죠.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가 이제 육각형으로 연결돼 있고, 이 속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항공기의 동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또는 2차 전지 등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신소재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믹 샌드위치 해가지고 여러 개의 단일 원자층들을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교대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신소재인데, 이 전력을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 전지 문제가 있는데, 전력을 작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가 있죠. 태양 전지는 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에도 이제 태양 전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위성이라든지 또는 이건 이제 대만에 있는 스테디움인데요. 스테디움 자체가 태양 전지로 돼 있어요. 태양 전지로 돼 있어가지고 태양의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이제 반도체 소재가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은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도 자동차의 자동차의 뚜껑에 이 태양 전지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낮에는 충전이 되고 밤에는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소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물들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물이라든지 사람 또는 뭐 데이터 프로세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꿈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저대역, 그 다음에 전력이 이제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저전력이면서 또 멀리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광역의 통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나 이제 블루투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14km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밴드 LTE 해가지고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TE 통신에다가 일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가지고 원거리를 보내자 하는 것이 이제 LBLT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라든지 Z-Wave 같은 거는 900MHz 대역에 이제 저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이거는 벽을 다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저주파수 대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방과 방이 다르더라도 무선으로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내년에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 사실은 이 국제 표준은 2020년도에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상용화하겠다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5G죠, 5G.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4G LTE보다 200배가 빠릅니다. 200배가 빠르고 전송 용량도 약 한 1000배 정도 빠르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기존의 1기가의 영화를 가지고서 다운을 받으려면 1분 이상 몇 분 걸리거든요. 수분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10초 안에 이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가상지능의 어떤 공간들이 생길 거고 그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장치 없이 실감형의 지능 공간으로 이제 미래는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관찰형 또는 수동형의 이미 그 미디어의 세계에서 이제 참여형 이미 뭐 개인 방송들도 하고 많은 참여들을 하고 있지만은 참여형 미디어의 시대가 열릴 거고 지금 이제 개인 사용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미래가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친인간적인 어떤 홀로그램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그럼 산업들은 다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산업도 이 ICT 또는 컴퓨터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의료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교통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은 이제 스마트화, 지능화 될 거고 더 정교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공자 중심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의 미래 그리고 일방향의 소통에서 양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 플랫폼에서 어떤 개방형 플랫폼 시대로 갈 거고 중앙 제어에서 분산 지능적 제어로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이제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될 텐데 컴퓨터가 뇌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또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경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뭐 휠체어를 탄 그 핸디캡자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외부 기기들하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기하고 이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이라든지 컨트롤러 대신에 마음으로 증강현실 같은지 또는 그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와 이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뇌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각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게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몸 동작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립모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서 저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제 인식을 하고서 컴퓨터가 꺼지고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벽을 보고서 뭐 손을 막 움직여가지고 이 컴퓨터를 다루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각 컴퓨팅 분야에서 그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공중에 확대, 축소, 클릭, 뭐 스크롤, 끌어당기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 그 입력 기기들을 손으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각 컴퓨팅이 되는 거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크린, 우리가 이제 스크린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려면 이제 모니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니터를 아무데나 다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그 노트에 모니터를 쏜다든지 또는 심지어 손바닥에다가도 이제 모니터의 손바닥이 모니터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손바닥을 통해 가지고 키보드 역할을 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한 그 컴퓨터와 사람과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넥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사용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동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어떤 동작을 하면은 그걸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션 캡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동작을 인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모듈을 통해 가지고 또 음성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의료 분야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사람 환자를 만지지 않고 의사가 이제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로그램인데 이 홀로라는 거는 그 완전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램이라는 건 이제 그 정보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 레이저를 쏘면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빛 간섭 현상이 생겨서 실제 사물과 같은 3차원 입체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요 화면은 이제 김광석 가수 김광석인데 김광석의 콘서트를 홀로그램으로 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니터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걸 꾸길 수도 있고 또는 접을 수도 있고 이런 플렉서블한 모니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접거나 휘는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컴퓨터 분야에 활용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가볍고 또 깨지지도 않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성이라든지 공간 활용성들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그 각광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